오타니와 이정우 경기를 직접 보러 가자. 이현우의 MLBTV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성현입니다. 메이저리그 데뷔를 노리던 고우석 선수가 결국 마이애미에서 방출됐습니다. 앞으로 고우석 선수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MLB.com은 마이애미 구단이 고우석을 방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마이애미 트리플A 구단인 잭슨빌 전부 슈림프 소속이었던 고우석 선수는 이로써 FA 신분이 됐는데요. 이 고우석은 지난해 1월에 이 샌디에고와 2년의 보장 금액 4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약 61억 원의 계약을 맺고 미국 무대에 도전한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방출이 되었어도 지난해 연봉 175만 달러에 올해 연봉 225만 달러, 그리고 내년 상호 옵션이 실행되지 않으면 주어지는 바이아웃 50만 달러까지 보장된 이 450만 달러는 일단 모두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우석 선수 KBO 리그에서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7번째 선수였습니다. 투수만 놓고 봤을 때는 류현진과 김광현에 이어서 3번째고요. 순수 불펜 투수로서는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을 맺은 최초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우석 선수의 메이저리그 입성 쉽지 않았는데요. 진출 직전 15세이브 그리고 평균 자책점 3.68로 KBO 리그에서도 예년에 비해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만 1년이라 더 빨리 진출하기 위해 포스팅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고요. 샌디에고와 계약한 뒤 시범 경기에서도 부진하면서 결국 개막 로스터 진입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메이저리그는 KBO 리그랑은 다르게 캠프에 도착할 때 실전에 이미 나갈 수 있는 몸 상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오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입지가 확실한 선수들이라면 모를까, 이 고우석 선수처럼 개막 한 자리를 따내기 위해서 이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 때 모든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고우석 선수는 그러지 못했고요. 이 샌디에고가 서울 시리즈까지 고우석 선수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막 로스터에 포함되지가 못했었습니다. 이 개막 로스터에 진입에 실패한 이후에 이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했었던 고우석 선수는 결국 지난해 5월에 이 샌디에고를 떠나서 아라이즈 트레이드 때 포함이 돼서 1대4 트레이드로 마이애미로 둥지를 옮겼었죠. 샌디에고는 이제 루이스 아라에즈를 받는 대신에 유망주 3명과 함께 고우석 선수를 내줬는데요. 사실 이는 샌디에고 입장에서 고우석을 이르게 포기하면서 유망주와 함께 남은 연봉을 마이애미에 떠넘긴 것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지난해 마이애미에서 한 시즌을 보낸 고우석 선수, 올 시즌은 또 절치부심하고 또 캠프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컨디션을 또 끌어올렸습니다. 캠프에서 눈도장을 찍어야만 데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해와는 또 다르게 준비를 했던 건데요. 네, 고우석 선수는 마이애미와의 스프링 트레이닝에도 초청 선수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또 불운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캠프를 앞두고 섀도우 피칭을 하다가 이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은 건데요. 결국에 재활 끝에 5월 9일 루키리그에서 첫 실전 피칭을 가졌었던 고우석 선수, 이 싱글-A와 하이 싱글-A를 거쳐서 트리플 A에서 경기를 나서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올 시즌 고우석 선수의 마이너리그 성적은 12경기에서 15.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4.11이지만 이 최근 트리플 A에서 던진 5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5.2이닝 동안 1실점, 평균 자책점도 1.59로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방출은 사실 시기적으로나 사실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고우석 선수가 올해 받고 있는 225만 달러의 연봉이 마이애미의 팀 내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인데요. 선발 샌디 알칸타라의 1730만 달러, 외야수 헤수스 산체스의 450만 달러, 선발 칼 퀀트릴의 350만 달러 다음으로 비싼 연봉을 받는 선수가 또 바로 고우석 선수였습니다. 고우석을 쓰지 않아도 225만 달러의 연봉을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는 결국 고우석 선수를 콜업하지 않고 결별을 또 선택을 했어요. 네, 고우석 선수가 가진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콜업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 의견에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요. 어차피 계약된 연봉을 모두 지급해야 되는 선수를 활용하지도 않고 방출할 바에는 일단 콜업을 해서 기용을 해보고 메이저리그에서 통하지 않을 경우에
방출해도 늦지 않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마이애미는 현재 29승 42패로 이미 가을 야구랑은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불펜 평균자책점 역시도 4.58로 메이저리그 전체 25위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선수를 시험해봐도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에 하나 고우석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트레이드를 통해서 연봉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방출은 사실 고우석 선수가 남은 잔여 계약을 포기한 대신에 국내 복귀를 위해서 구단의 방출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우석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남아서 다른 팀과 마이너리그 계약을 통해 다시 빅리그 도전을 이어가든가, 아니면 다시 또 KBO 리그로 돌아오는 건데요. 고우석 선수는 이제 FA가 아니라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무조건 원소속 팀인 LG 트윈스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LG의 차명석 단장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통해 고우석의 방출 소식을 접했다 하면서 지금까지 고우석 측과 대화를 나눈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셀러리캡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고우석이 복귀를 원한다면 협상을 통해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고우석 선수 본인의 선택에 또 앞으로의 거취가 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우석 선수의 향후 거취에 대한 예상, 그리고 이 도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어떤 점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방출 이후에 이 최저 연봉을 통해서 다른 팀과 계약을 맺을 가능성 역시도 아직까지는 좀 낮은 상황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LG로의 복귀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고우석 선수의 도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면 첫 해에는 그렇다 치고 올해 2월에 이 섀도우 피칭을 하면서 몸 상태를 너무 일찍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아쉽게도 검지 부상을 당한 거, 이게 너무 치명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선수 입장에서는 운도 따르지 않은 셈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제 메이저리그를 진출할 당시에 이제 첫인상을 좋게 남기는 것,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참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도 지나서 보니 참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고우석 선수의 방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고우석 선수의 의지는 또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메이저리그의 벽은 높았다라는 것을 또 실감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우석 선수의 방출 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